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러시아가 결국 국가부도 디폴트의 길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 러시아의 채권 이자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열어뒀던 이 러시아하고의 금융거래 창구를 결국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 시간으로 24일 러시아가 국채 원리금과 이자를 미국 채권자들에게 상환할 수 있게 해온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25일에 끝날 예정이었던 기존 유예 조치를 미국 시간으로 26일 0시기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주요 은행 또 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 수순으로 들어간 겁니다. 미국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미국의 은행이라든지 투자자들은 러시아로부터 이자나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디폴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닥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예기간 종료 방침은 지난 18일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앨런 장관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는데 내 생각에는 유예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료가 예상되어 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서 이 러시아를 디폴트 직전까지 몰아세울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예외적인 러시아 금융창구 차단으로 채권 지급 통로가 막힌 러시아는 이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 채무 변제 의무를 이행하겠다 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채권 지급 통로 차단이 예고되니까 일단 27일 지급 기한이었던 채권 이자를 20일에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달인 6월 23일과 24일에도 채권 이자를 갚아야만 됩니다. 문제는 6월 23일에 들어오는 채권의 유예 기간은 15일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7월 9일이 이제 데드라인이 되는 건데 이 7월 9일까지 채권자들이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공식적인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105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린 러시아의 저항은 결사적입니다. 안톤 실라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러시아가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원리금 상환을 강제로 막으면 러시아는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또한 러시아는 돈이 있고 지급 의사도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채 변제 허가 연장 거부는 외국 투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서방 금융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스스로 국가부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러시아 금융창구 차단 조치는 어쩔 수 없이 러시아를 국가부도로 몰아가게 될 겁니다. 물론 러시아가 국가부도 그러니까 디폴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후폭풍은 제한적일 겁니다. 디폴트 상황이 되면 통상적으로 신용등급이 급락해서 해외 자금 조달길이 막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운용에 문제가 생깁니다만 러시아는 서방의 금융제재 때문에 이미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돼 있어서 이 러시아의 실물 경제에는 큰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러시아에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팀 샘플스 조지아 대학의 테리 경영대 법학 교수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경제 실적에 대한 오점, 평판 손상, 추후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 등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분명한 점은 러시아가 디폴트 시나리오를 피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러시아의 국가부도로 인해서 가장 큰 충격은 1차적으로 러시아 경제가 아니고 아마 러시아의 국민들일 겁니다. 일단 국가부도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단어 자체가 이 러시아 국민들의 심리를 엄청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 경제적 후유증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기 속으로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 글로벌 브랜드들마저 러시아에서 사라진 지금에 이 러시아 국가부도라는 상징적인 단어는 이 러시아인들에게 그동안 믿어왔던 푸틴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푸틴에 대한 지지를 뒷받침해 주었던 러시아의 자존심, 그러니까 초강대국 소련의 향수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인으로 여겨왔던 이 푸틴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푸틴의 지위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현상은 또 다른 폭풍이 돼가지고 러시아를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러시아의 디폴트는 어쩔 수 없이 세계로부터 고립된 경제체제 속으로 몰아넣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러시아가 이미 고립됐죠.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의 미래마저도 파괴함으로써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이건 계산할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경제가 후퇴가 되는 그런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 경제는 외관상 보이는 것과는 달리 깊은 골병을 앓고 있지요.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호황으로 인해서 이 루블화 가치는 더 올라가고 있고 재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건 그저 착시일 뿐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즈가 지난 20일 정세 분석 1456회차를 통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먼 뉴욕 시립대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서 최근 러시아의 기록적인 무역 흑자는 착시 현상이라고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러시아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라고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 지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지난 4월에 올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2.4%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경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8.8% 정도로 추산했는데 벌써 또 추락을 했고요. 지금 이 예상으로는 마이너스 12.4%보다도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추정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회계감사원 원장은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불확실성도 매우 큰 상태라 그러면서 러시아 GDP 마이너스 성장률이 7.8%였던 2009년 위기보다도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0.7%로 전망됐습니다. 엘비라 나비올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공급이 수요보다 더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또 다른 문제는 서방 세계로부터 수입이 막히면서 러시아 경제가 돌연 1980년대 즈음으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300여 개 가까운 다국적 브랜드들이 웬만한 유명한 브랜드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죠. 영업도 중단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으로부터의 다양한 물류들의 수입도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 경제가 아주 지금 피폐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러시아는 에너지 말고는 특별한 수출품도 없고요. 러시아 내에서 뛰어난 공산품을 만들지도 않아 왔습니다. 생필품 대부분들을 사실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예 유럽 생활권으로 부를 정도로 경제도 밀착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방 진영으로부터의 제재가 가속화되면서 러시아인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은 돈이 있어도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외를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처지도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은행 이 오토크리티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러시아인의 58%는 매점에서 식료품 부족을 목격했고 33% 정도는 사재기에 나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독립적인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인 네바다 센터에 따르면 러시아인의 85%는 비싼 물품 구입이라든지 대출을 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답변했다 하는 겁니다. 이는 10여 년 만에 최악으로 관측된 소비 심리 위축 때문에 그런다 하는 이야기죠. 실제로 올해 4월 자동차 판매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80%가량 줄어들어서 사상 최대 내리막을 기록했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도 원인입니다만 외국 브랜드의 차량을 러시아에서 볼 수도 없고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더불어서 서방 진영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 제대로 된 승용차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렘린궁, 그러니까 러시아 대통령실은 소련 시절 브랜드를 부활시켜가지고 자급자족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만은 전방위 제재 속에 부품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식 자동차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이 지금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경제학자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러시아 경제가 산업화 퇴행에 직면했다라고 지적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인들이 1990년대처럼 때를 지어서 중국이나 터키로 건너가서 의류 같은 소비재를 사가지고 자국의 대파는 보따리 장사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더욱 러시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러시아 내에 수많은 인재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 탐사보도 저널리스트로 크렘린궁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쓴 안드레이 솔다토프는 이리나 보로관과 함께 지난 13일 미 외교선 문제인 Foreign Affairs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여기서 푸틴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서방이 러시아 엘리트 출신 망명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솔다토프는 이 기고문에서 지난 2월 말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IT 전문가를 중심으로 수십만 명의 러시아 엘리트가 동유럽과 서방 등으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이는 볼셰비키 혁명, 그러니까 1917년 이후에 최대이고 특히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MZ세대가 탈출을 주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러시아 엑소더스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러시아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일 겁니다. 자, 러시아는 이렇게 앞날이 그야말로 불투명한 퇴행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지는 푸틴 집권 이후에 최대의 경제 붕괴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가해지고 있는 이 서방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스트롱맨이 겪었던 그 어떤 위기보다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사에서 러시아의 에너지로부터의 완전 독립을 현실화하게 된다면 이 러시아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전망을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는 단 한 사람의 스트롱맨, 그 푸틴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식량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Y타임스가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Y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